빛을 잇는 한 뼘 차이. 너와 나 우리의 차이는 한 뼘 차이. 남북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네, 한송이 씨 잘 지냈죠? 네. 네, 이제 벌써 12월입니다. 네. 아, 남한에서 12월이 되면 이제 송년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북한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북한에도 이제 그 12월이면 마지막 행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또 이제 송년회라던가 이제 기간 기업소마다 또 망년회 같은 것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술도 이렇게 먹고. 네, 술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직장 생활에서 약간 조금 삐졌던 일이 있으면 이제 그때 이제 풉니다. 아, 그거 오히려 더 안 풀려요. 아, 그런가요? 얘기하면 안 돼요. 더 멀어져요. 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아,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냥 만나서 즐겁게 노래 부르고 네. 그렇게 헤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네. 근데 다 보면은 약간 그렇게 안 이쁜 친구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술 한 잔에 또 괜히 또 오바되는. 아, 큰일 네. 납니다. 오히려 한 해를 네. 더 망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아,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북한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가수가 누가 있을까요? 요즘은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는 북한 서식동에 의하면 네. 방탄소년단. 아, 우리 남한 가수가 인기가 많습니다? 네, BTS. 오, 그렇군요. 근데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면은 북한에서 워낙에 또 단속이 많기 때문에 방탄배낭 매반 이렇게 해야지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방탄배낭이요. 아, 방탄배낭. 네. 그 은어를 쓰는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트와이스 노래를 또 준비했어요. 트와이스도 되게 유명해요. 네네. 트와이스는 트와이스라고 안 해요. 틀니를 껴봤네 이렇게 해야 돼요. 에이, 거짓말. 정말이에요. 아니 저 이틀 전에 송이 씨 자꾸 꾸며내. 아니 진짜 이틀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직접 전화를 하는데 옆에서 제 그 친구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뱅크라고 웃었어요. 야, 북한에서 트와이스를 틀리라고 한다고. 정말이에요. 이거 진짜 제 손바닥에다 장 찢을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요즘 또 신곡이잖아요. 네. 아, 트와이스 참 귀엽고 사랑스럽거든요. 너무 귀엽거든요. 맞습니다. 저 팬이에요. 아유, 좋습니다. 북한에선 틀리라고 부르는 네. 나만의 트와이스 노래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Yes or Yes. 네, 트와이스의 Yes or Yes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 뼘 차이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한 뼘 뉴스 지금 만나봅니다. 네, 한 뼘 뉴스 코너 참으로 소중한 코너였죠. 격주로 데일리 NK 강미진 기자가 나와서 팩트 체크도 해주고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가셨는데 오늘 방송이 좀 장난인가요? 왜요? 그분을 대신할 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요. 저는 이분을 믿고서 이 네. 프로그램을 시작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고 네. 각자의 위치가 있는 건데 이분은 우리 프로그램이 이제 PD인데 또 여기 스튜디오에 기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굉장히 중요한 코너인데.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 이 프로그램 PD님이 탈북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왜요? 왜냐면요, 제가 네. 북한에서 왔잖아요. 그래도 20년 넘게 살다 왔는데 네. 저보다 북한말을 훨씬 더 잘 써가지고 그래요? 깜짝 이거는 놀랐거든요. 제가 아니고 우리 작가님이에요. 아, 그러신가요? 지금까지 몰랐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줄 알죠. 그 북한 여자들이 예쁘다고 하니까.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그래요? 네. 내가 예쁘지 않다고 북한 여자가 예쁘지 PD님이요. PD님이. 그래.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김혜민 PD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자마자 네. 크게 한 방 맞았네요. 네. 이거 직접 맞으니까 아프네요. 아파요. 네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혜민 PD. 우리 네. 이 프로그램의 PD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각자의 역할에 맞아요.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름다운 거지.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걸
보고 이걸 꿈꾸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사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앵커입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쩐지 미모가 남다르시더라고요. 뭘 라디오인데. 아, 죄송합니다. 저 사회생활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러니까요. 근데 YTN 라디오 생생경제보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더 떨려. 왜냐면 제가 사실은 우리 최욱 씨의 네. 굉장한 열혈 팬이에요. 팬이에요. 그래서 제 방송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내가 최욱과 함께 마이크에 앉아서 방송을 한다. 네. 아, 그래서 PD님 저한테 전화 왔을 때 슈퍼스타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미안해요. 그냥 그 슈퍼스타는 나의 슈퍼스타였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잡담은 그 정도로 가름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꿈이 이루어졌네요. 네, 굉장히 그 중요한 코너입니다. 이 코너가. 네, 진지하게 지금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중심을 잡는 코너인데. 맞아요. 그 전문가분이 안 나오시고 PD가 나왔다고 해서 네. 부족함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 프로그램을 꽉 채워줘야 되거든요, 우리 네. PD님이. 네, 굉장히 네. 부담스러워. 네, 오늘 담당 PD가 주목하시는 뉴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절대로 줄 서는 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송혜 씨 혹시 철만은 달리고 싶다 이 말 알아요? 아이, 그럼요. 알아요? 예, 천리만은 달리고 싶다. 어. 북한이 그 구호잖아요. 그거랑 같은 건가요? 철만은 달리고 싶다라고 임진각에 쓰여 있는 그 맞습니다. 글귀예요. 네. 아, 북한에는 그거예요. 천리마잖아요. 천리마. 천리마. 네네. 그렇죠? 네. 우리는 철만은 달리고 싶다. 이게 임진각에 쓰여져 있는데 이게 남북철도가 끊긴 자리에 표처럼 남아있는 그 분단의 흔적입니다. 최근에 이 남북 화해 모두가 급물살을 타면서 가장 먼저 활발하게 진전을 보이는 사업이 바로 철도 사업이죠. 네. 그래서 남북철도 공동조사 착수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남한 열차가 북한에 가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북한에 그 탈북하신 분들은 그 열차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 철만은 달리고 싶다의 그 문구와는 좀 더 이 문구가 안타깝네요. 탈북자들한테는. 네, 그렇죠? 맞아요. 달리지 못하네요. 솔직히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정세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면서 급작스레 이제 막 정세가 좋다 보니까 너무 의심도 되고 이게 진짠가 이렇게 너무 또 생각도 많이 생기고 해서 네. 네,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 흐름에 맞는 프로가 이 한뼘 차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PD입니다. 네. 네, 겸손하시고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철도 공동조사 하기까지 이 쉽지가 않았잖아요. 쉽지 않았죠. 네. 이걸 하려면 이 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이에요. 그렇구나. 들어봤어요, 유엔의 대북 제재? 네. 왜냐하면 그 북한에서 자꾸 미사일 쐈기 때문에 네. 그 경제적으로라던가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아주 그냥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남북이 정상회담에서 철도도로 착공식에 연내 개최를 합의했고 또 일정을 구체화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사 과정도 쉽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재개하는 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찌 됐건 지금 우리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 신청을 했고요. 네. 23일 날 안보리가 면제를 승인했고 이제 공동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10년 전에 또 다녔나요, 그러면? 10년 전에 다녔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2007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11월 28일까지 도라선역과 그 판문역 사이에서 화물 열차가 운행됐고요. 이 열차가 그 개성공단 건설 자재와 원자재 등이 여기 담겨 있었고 신발 의류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반입하는 데도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중인 1951년 끊겼던 철도를 처음으로 이은 거였고 이제 2007년도가 2008년도에 운행을 했는데 이제 남북 관계 기조가 바뀌면서 운행이 중단된 거죠. 송희 씨도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네, 그 네. 임진각에 네. 달리던 철도가 정말 끊겨 있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네. 아, 그럴까요? 그러면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몰래 밤에 밀수하는 그 정신으로 네. 가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가야 될 없습니다. 것 같아요. 아니 우린 네. 송희 씨가 더 소중해요. 그래요? 아, 그럼 가지 마세요. 네네. 네. 평화가 지켜지면 제가 가야죠. 그렇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이제 네. 항상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이슈를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굉장히 좀 씁쓸했던 뉴스가 하나 있었죠. 그렇죠. 네. 정말 저는 이제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인데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네. 뉴스였어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손녀이자 또 TV조선 방정우 대표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50살이 넘은 이제 운전기사분을 향해서 독서를 퍼부으며 정말 갑질을 한 사건이었죠. 네. 이후 방정우 대표는 이 TV조선 대표직을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난번 그 양진호 회장 갑질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다른 그 10살 어린이가 이제 그것도 이제 재벌가에서 이런 갑질이 나왔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저는 예,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마 저게 어린인가 이렇게. 네. 네. MBC가 이제 최초 보도하고 YTN이 완전히 침묵한 사이에 제가 요거를 또 다시 그러게요. 공론화시킨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아, 그건 좀 제가 얘기를 할까요? 그거 예. 본인이 또 얘기하시는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 최욱 씨가 네. 사실은 그 팟캐스트에서 굉장한 인기와 영향력을 끼치고 네. 있어요. 팟캐스트에서는 제가 그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 오 마이 그 정도예요. 갓, 진짜요? 네, 그 정도예요. 네. 근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더라고요. 문제 제기도 했었고. 맞습니다. 그렇죠? 단독 보도한 기자를 모셔서 인터뷰도 했고. 그렇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위대한 일을 해냈잖아요. 본인이. 아,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이 이제 너무 어린 학생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조심스럽고 다루기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법적인 부분도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횡령, 배임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인데요? 자신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용을 한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한테 돈을 본인 돈으로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죠. 회사 돈으로 지급을 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 이 부분은 이제 배임 횡령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언론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 언론사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시선이 여기에 다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뭐 아이에 주목하지 않고 네. 아이보다 이제 그런 관점에 주목을 해서 이건 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사다 판단을 했는데 속상하게도 첫 보도 이후에 네. 다른 보도가 없었어요. 후속 보도가. 맞아요. 다른 언론사에서도. 그리고 없더라고요, 검색도 잘 안 되고. 이제 그걸 보고 이건 잘못됐다. 네. 그래서 이제 최욱 씨가 아주 그 용기를 냈던 야, 그런 일이 있었죠. 솔직히 네. 이 슈퍼스타님 아니면은 이 일을 누가 해내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 지상파 내놓고 이제 그 다른 그 케이블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언론사들에서 여기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더라고요. 네. 아, 그걸 송희 씨도 네. 눈치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고 야 역시 힘과 돈이면은 네. 정말 눈가기를 막을 수 있구나 이거를 저는 느꼈어요. 송희 씨. 네. 송희 씨는 저 TV조선 출연해야 되니까. 아예 안 나갈 거예요. 아니야. 에이, 아니야. 근데 그쪽은 저를 안 불러요. 제가 채널A 쪽이거든요. 네, 저는 채널A랑 연결이 있어가지고. 라인이 분명히 네, 있습니까? 근데 TV조선이랑 솔직히 거리가 멀어요. 네. 네. 지금 발언은 좀 사적인 감정이 섞인 건 아니에요. 아니, 사적인 감정은 아니고요. 솔직히 이런 갑질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다 갑질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근데 그럼요. 특정 인물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그 국민들한테도 그 약간 조금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됐는데 범벅이가 되져야죠 이 정도면은. 그리고 우리 우기 씨가 말한 것처럼 이제 그 갑질한 인물이 언론사라는 거. 그리고 또 충격적인 건 이제 아이라는 거. 근데 네. 제가 이제 아이 엄마로서 물론 그 10살의 아이의 인권이라든지 그 아이를 지켜줘야 할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저는 아이 엄마로서 부모가 어떤 모범을 보였길래 맞아요. 어떤 모습을 맞습니다. 보였길래 아이가 저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맞아요. 근데 그 말이 아이를 키워보니까 정말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애들이 아주 방정 맞겠군요. 아니 근데 이번에 이 이슈가 딱 터지면서 그 뭐 이제 이 대표라든가 그분들이 이제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그 자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뭐 법적으로 그거를 잘하고 하겠다고 계시네. 했잖아요. 네. 전 이걸 보고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네. 북한에서도 권력이 있거나 이제 부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네. 이런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당연히 갑질을 하죠. 왜냐하면 북한에도 이제 아버지가 보위부장이라든가 뭐 당간부라든가 이러면 이런 친구들은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을 때려도 선생님들이 말을 안 해줘요. 와. 그리고 못 사는 그 친구가 만약에 잘 사는 애를 때렸다 이러면 선생님이 그 못 사는 애를 엄청 혼내요. 아. 이게 바로 북한사의 갑질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에서 못 사는 애가 잘 사는 집 애를 때렸다면은 심지어 그 부모들까지도 무릎 꿇고 이렇게 비는 아유. 상황이 있거든요. 너무 마음 네, 아프다. 정말 너무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생활하셨고 남한에서도 지금 생활 중이신데 네. 체감하기에 네. 그런 어떤 그 갑질 네. 어디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남한이 좀 더 심하지 아, 않나 이렇게 그렇습니까? 생각해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못 사는 사람들도 이제 막 뭐 이런 폭행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는 꽉 막힌 사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이 남한에 와서 보니까 정말 돈도 많고 정말 백도 있고 잘 사는 분들이 그런 갑질을 한다는 거는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북한은 제도적으로나 체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이해가 갈 수 있는데 남한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네.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맞아요. 하는 게 더 이해가 안 간다는 네, 거죠.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송희 씨는 제가 이거 방송하면서 듣다 보니 굉장히 부잣집 딸이었잖아요. 네. 갑질 같은 거 안 했어요? 저는 이제 키가 작기 때문에 갑질을 하고 싶어도 이제 애들이 키가 작아서 이제 잘 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갑질보다는 사탕을 가져다가 애들 나눠주면서 이제 제 주위에 이제 친구들 많이 끌어당겼죠. 네. 그런 방법으로. 네, 도시락도 사가지고. 유인책을 썼군요. 네. 본인 갑질은 싹 또 빼시네. 그래서 네. 근데 약간 저는 갑질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 아닐 것 네, 같아요. 정말 저는 갑질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안 하- 되더라고요. 아, 그래. 이것도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성품도 있고 맞아요. 부모한테 보고 자란 게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엄마로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진짜로. 맞습니다. 이건 뭐 성품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가풍의 문제일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어떤 그 대대로 물려오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초등학생이 그 운전기사 그 선생님한테 폭언을 한 그 녹취록을 MBC로부터 받았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아, 근데 받았습니다만 이거를 또 대중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은 이거는 뭐 그렇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들려주지는 말고 몇 개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왜냐면 유튜브 땡에 보니까 인기 검색에 1위더라고요. 그거 다 있는 건데 아니, 뭘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일부만 공개가 돼 있는 거고. 일부만. 일부도 일부- 그렇게 충격적인데. 아니, 그러니까 일부 공개된 것은 그나마 이 순화된 부분만 공개가 된 거예요. 진짜 대박이다. 서로. 네. 나는 그런데 저는 안 들었어요. 듣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그게 사실 뭐 이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이제 그런 과정들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래도 더 몇 개만 얘기해 그러니까 주면 이런 안 돼요? 언론이 잘못된 언론관입니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선정적으로 방송하지 마십시오. YTN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뭐 제가 YTN을 대표하는 PD는 아니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PD로 밖에 있다가 이제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네.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궁금합니다만. 네. 아니 왜냐하면 그거 들으면서 저는 우리 애들은 이렇게 키우지 말아야겠다. 교훈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살짝 좀 더 보태자면은 이제 거기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기본이 너예요. 네, 너 그냥 이제 죽어라. 이제 이런 폭언 같은 건데. 운전기사한테 너라고 해요? 네, 너. 아니 그러면 북한에서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일하시는 분들한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일하시는 네. 분들이 그 집의 아이한테 뭐 아가씨라고 하든지 도련님이라고 하든지 드라마에서 그렇게 네, 하잖아요. 네. 북한에서도 그런 호칭들이 혹시 있어요? 북한에는 그 계급 사회가 여기서 좀 아가씨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단가 수령이기 때문에 동무 동지 그 이상 안 씁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항상 그 부잣집 딸을 보고 이제 뭐 아가씨, 도련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매우 웃었거든요. 야, 이제 언제적 사이인데 아직도 도련님 뭐 아가씨라고 부르냐. 이제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니 집에서 일하는 일하는 사람한테 네. 그 이제 그 집에 있는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네. 자녀들도 동무 뭐 이렇게 그냥 불러요? 동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일하시는 집 엄마 그 자식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어머니라고 말해요. 네. 누구 그렇구나. 어머니.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가서 일을 해주신다면 성이 어머니라고 말하거든요. 네. 네. 그 아이에 대해서는 이름으로 부르고요. 네. 이 프로가 굉장히 유익하네요. 뭐 대단한 정보가 나왔다고. 아니, 아니. 누구 어머니라 부르는 게 뭐 대단한 정보입니까? 갑질이라는 거를 더 네. 함에도 불구하고 호칭에 있어서는 하지 네. 않는 거잖아요. 그 안 해요. 체제 때문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신기해요, 저도.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으로서 너무 애착이 가가지고. 아, 네네. 그럼 제가 궁금한 거 송희 씨한테 물어봐도 돼요? 네,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이 얘기 나왔으니까 북한에선 가정교육이라는 게 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네.
근데 솔직히 북한의 가정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그 부모한테 많이 달렸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라든가 우리 그 아버님은 항상 이제 저희 가정교육을 시킬 때 다른 사람을 절대로 욕하지 말라. 그리고 절대로 험담하지 말라. 왜냐면 꼭 험담을 하면은 그 험담이 이제 더 크게 돼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온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험담하고 이런 걸보다는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예쁘다 이렇게 칭찬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아니 근데 북한에서는 그때 방송 들어보니까 네. 상호 비판하고 네. 칭찬하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거는 이제 그 조직화돼가지고 감시 체계가 서 그 있기 안에서 때문에 하는 거고. 네 3인 체제거든요. 3인 이게 감시 체제거든요. 만약에 PD님이 저를 감시하고 제가 또 이제 슈퍼스타님을 이제 감시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허상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 체제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근데 집에까지 와서는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확실히 저는 부모님들이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제가 나가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나가서 언니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언니들이 너는 예쁘다라는 말을 영혼 없이 이야기한다. 근데 그게 저한테 버릇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네. 나 예쁘다고 했구나. 아니 진짜 영혼 예뻐요, 없이. 피디님. 이게 참 영혼 없네요. 저 그래요. 이거 이번 주까지만 하는 것 같아요. 왠지 잘릴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갑질이에요. 저는 그래요? 여기는 저는 갑질 PD의 문화가 갑질을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요.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최욱 씨는 뭐 특별히 그 가정교육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집에서 받은? 왜, 아니, 그 질문 자체가. 네. 굉장히 기분이 안 좋네요. 어머 왜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왜냐면 부모님 어떻게 보면 자식 농사 망친 것처럼 그렇게. 아니에요. 제가 최욱 씨를 좋아하게 된 그 네. 이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제가 꼭 MC로 모시고 싶었던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겸손하진 않지만 않지만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누리는 그 1등의 자리를 네. 굉장히 그 무게를 알아요. 무게를 합니다. 그건 책임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부모의 교육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 TV조선 이 따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누리고 있는 그 무게와 본인이 누리고 있는 게 어디로부터 온 건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 했으면 좀 최욱 씨 대답 좀 해봐요. 네, 뭐 사실 아이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 그 인성이 그 어떻게 결정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모님, 네. 아빠, 엄마로부터 비롯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초등학생이 탄생하게 된 거고, 저 같은 캐릭터도 부모님의 어떤 그런 품성을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고. 그러게 네. 저도 네. 좀 한번 물어봐 주시면. 언제부터 이렇게 삐뚤어졌냐고요? 아니요, 저는 어머니가 해준 것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학원에 가면 학원비를 주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저희 엄마는 항상 봉투에 넣어서 주셨어요. 아 정말요? 네. 다른 집도 다 그러나요? 아, 그러면 어디서? 아니, 봉투에 그럼 넣어서 주지. 그럼 어떻게 나 줍니까? 왠지 어머니가 봉투에다 주면은 밑장 한 장 정도는 뺐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은 어떨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지갑에 꺼내서 네. 선생님 갖다 주라고 줄지 않나요? 다 봉투에 넣어서 주죠. 오. 그렇군요. 아니, 뭐 그게 뭐 대단한 이야기라고. 아니,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네.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 존중과 예의를 배웠거든요. 아이, 그건 아니죠. 봉투에 넣어서 그 풀칠을 딱 해야 내 자식이 못 빼간다. 자식을 믿지 못한 거죠. 그거를 뭐 그렇게 또 미화합니까? 아, 저희 엄마가 봉투에 넣어주신 거는 저를 못 그렇죠. 믿어서. 그 풀로 붙였죠. 네. 그거 보세요. 자식을 믿지 못하는 풍토가 거기서 묻어난 건데 그걸 뭐 감동적인 미화시켜가지고 미담처럼 얘기하십니까? 저는 그냥 밖에서 프로그램 네, 제작하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맞네요. 네. 여기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네. 바깥 활동 열심히 하면서도 자식 교육에 꼭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뼘 차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희 최욱 씨, 한송이 씨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두 분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제가 두 분 스케줄 맞추느라 너무 바쁜데 두 분 계속 해주실 거죠? 네. 네. 최욱 씨?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에는 꼭 그 기자님 꼭 섭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기자님이요. 오늘 못 오신 게 상을 받으셨대요. 아, 무슨 상이요? 기자. 그거는 다음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개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좋은 일로 못 오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네요. 네. 지금까지 김혜민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오지혜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체육 한 송이의 열리지 남녀. 레디 액션. 아유, 걱정하지 마, 송이야. 우리 아들 한 뼘이 빨리 나을 거야. 그냥 좀 심한 감기라잖아. 우리 아들 한 뼘이 아직 1살도 안 됐는데 병원에 이까지 입원했으니 어린 게 말도 못하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 이제 병원에 와서 입원도 하고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다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하니까 이제 편안하게 있어도 돼. 이제 우리 한 뼘이 입원도 했으니까 저 가서 옷도 좀 갈아입고 올게요. 응? 옷? 네. 한 뼘이가 입원했는데 너가 왜 옷을 갈아입어? 우리 애기 입원했으니까 엄마인 나도 환자복을 입고 같이 입원해야죠. 아, 참, 송이야, 무슨 소리니? 환자복은 환자만 입는 거지. 엄마가 무슨 환자복을 입어? 네? 모르는 소리를 좀 하지 마셔. 이렇게 어린애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연히 엄마도 환자복을 입고 같이 침대에서 자고 아이를 돌봐야죠. 아빠가 돼서리 그런 것도 모르고 참. 저리 비켜요. 아하, 참, 송이야. 한 뼘이 엄마, 여긴 남한이라고, 한국이라고. 오늘 꽁트가 좀 당혹스럽네요. 아니, 그 아이가 입원을 했는데 엄마가 환자복을 입는다. 네. 북한에선 진짜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이제 물론 100% 모든 엄마들이 아이들 병원에 같이 가서 뭐 입원하고 환자복을 입는 건 아니지만 네. 대부분 병원은 그렇게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옆에서 환자복을 입고 간호를 한다는 의미겠죠? 네, 맞아요. 근데 간호사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네. 이제 원래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프면은 더 버채고 많이 울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기들은 손이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들이 같이 이제 환자복을 입고 입원하는 이런 사례가 조금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북한에서 어렸을 때 뭐 입원하고 그런 일들이 그냥 흔히 있는 일입니까? 네, 빈번하죠.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북한에는 이제 그 예방 접종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감기라던가 독감이라던가 걸리면은 이제 엄마들이 이제 같이 가서 이렇게 또 환자복을 갈아입고 아기를 돌보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보다 북한 아이들이 조금 더 병으로 네. 힘겨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군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는 결핵이라던가 간염 같은 거는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북한은 오히려 이제 그 전염병 그런 결핵이라던가 간염 같은 병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어린 아기들도 이제 그 놓자마자 폐렴 걸리고 간염 걸리고 결핵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엄마들이 환자복을 갈아입고 가서 이제 아기를 이렇게 돌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 그럼 병원비 같은 거 충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북한에는 이제 모든 병원비가 네. 다 무료거든요. 아. 네, 무료기 때문에 솔직히 거기서 이제 나오는 약이라던가 이런 거는 가정에서 사가고 이제 입원할 때 그때는 이제 돈은 안 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 그럼 병원비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겠군요. 없어요. 아, 그럼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겠네요. 근데 솔직히 아프면 병원에 이게 간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약을 안 주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여기처럼 개인 난방 이런 온돌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집에서 아기를 다 간호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는 않군요. 네. 그래서 보면은 북한에는 이제 왕진이라는 그런 그 간호사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을 데려다가 아기들 병을 이렇게 보이게 하거든요. 그럴 땐 돈을 냅니까? 네, 그럴 때는 돈을 안 내고 맛있는 식사를 해서 대접을 식사로. 네, 해서 보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송희 씨는 이제 북에 있을 때 좀 잘 살았다고 말씀을 항상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뭐 그런 경험이 좀 있나요?
네, 저희는 어머니가 약간 좀 심장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항상 그 선생님들을 왕진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항상 선생님들이 오면은 돼지고기라던가 이런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대접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렇군요. 네. 남한에 와서는 어디 뭐 입원하거나 네. 성형 때문에 뭐 그런 적은 없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성형 때문에 입원하진 않았고요. 네. 한 번은 독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입원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원하고 이제 그게서 이제 그 링거를 한 2번 정도 맞고 이제 안심하고 이제 왔더니 또 의료보험도 잘 되고 해서 잘 돼 있습니다. 네, 다 나았다고. 독감으로 입원했다가 네네, 입원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퇴원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제가 이제 실비보험 들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기간, 입원 왔던 기간에는 항상 돈을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제가 그래서 탈북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이제 몇몇 여성분들은 독감 때문에 입원했다고 네. 했는데 퇴원하고 보니까 코가 높아져 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앞트임, 뒤트임 하거든요. 네, 우리 성혜 씨는 네. 얼굴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 아이, 그럼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 뼘 차이, 남한 남자, 북한 여자의 대화로 살펴봤습니다. 열리지 남녀였습니다. 한 뼘 차이, 우리 둘의 사이 알아가면 크지 않나 너와 나의 차이 You and I 하나가 너와 나를 이어 우리 사이 한 뼘 차이. 네, 이번 순서는 한송이 씨가 저의 개인 교사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려주실 건가요? 최욱 씨 요즘 유행에 민감한 편인가요? 저요? 네. 저는 뭐 사실 유행을 선도하는 입장이죠. 혹시 GD? 네, 제 라디오계 GD입니다. 제가 GD 씨 팬이라서요. GD를 좋아하는군요. 네네. 뭔가 화려한 패션 이런 걸 좋아하시나 보군요. 네네네. 약간 저는 YG 스타일이거든요. YG 스타일. 갑자기 유행 얘기는 왜 꺼내셨는지요? 아니, 요즘 북한에서도 유행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북한에도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럼요. 있어요. 자, 그러면 2018년 지금 현재 북한의 유행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많이 유행되더라도 그 소식을 접할 수 있을까요? 접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또 북한에 이제 특파원 하나 이제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그 북한에서 이설주 머리라고 해갖고. 이설주 여사. 네, 중간 머리 되게 유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4월 달에 우리나라 그 예술인들이 평양에 가서 공연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레드벨벳 아이린 씨가 이제 긴 웨이브를 했어요. 네. 그 머리가 우리 양강도 에서 지금 막 그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드벨벳을 보고 유행이 된 겁니까? 네, 긴 웨이브가. 오, 그런 거는 뭐 미용실이 또 따로 있습니까, 북한도? 네, 북한에는 이제 그 은덕원이라는 데 가보면은 이제 미용실이 있는데 솔직히 그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미용실에 가면은 이제 머리 같은 걸 예쁘게 못 잘라줘요. 그래서 항상 개인이 이제 직접 중국에 나가서 커트라던가 펌이라던가 이거를 직접 배워갖고 오거든요. 이런 분들이 개인 집에서 하기 때문에 정말 많아요. 집에서? 네. 돈을 어느 정도 주고? 네네, 미용실 차려놓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 불법은 아닙니까? 불법이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는 불법이지만 지금은 워낙에 이제 그 돈 버는 게 다 다양하기 때문에 불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조금 전에 리설주 여사 얘기를 또 하셨는데 옷을 굉장히 단아하게 잘 입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따라하고 싶어도 여력이 안 되면 따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명품 옷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 이설주 여사가 입는 그 옷들이 북한에서 엄청난 유행을 끌고 있거든요. 근데 그 TV를 딱 보면은 이 리 여사가 딱 입고 나온 옷을 북한의 젊은 그 여자분들이 이번에는 뭐 투피스에 어떤 색을 입었네 이런 걸 딱 바로 알고 이제 그 파는 이제 옷을 원단을 파는 집에 가서 끊어다가 그걸 따라서 만드는군요. 네, 끊어다가 이제 재봉하는 집에 가서 직접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고 직장에 출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괜찮습니까? 리설주 여사가 입은 옷을 똑같이 따라서 해 입는 것.
아, 그럼요. 왜냐면 이설주 여사가 평양의 어머니라는 그게 딱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의 머리를 많이 따라하고요. 합니까 그 머리를? 네. 그 한때 이제 김정은이 딱 등장을 했을 때 네. 그 투블럭이라고 해가지고 아, 옆에는 하얗고 네. 그리고 머리 위에는 또 그니 네모나게 이렇게 딱 그게 저 인터넷상에서는 어금니 컷이라는 진짜요? 얘기로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어금니처럼 생겼다고 해서. 네. 아, 정말. 북한에서는 뭐든 이제 젊은이라던가 할아버지들까지도 다 따라합니다. 이거 안 하면은 거리에 나가면 단속당해요. 에이, 단속당하지 정말 않겠죠. 이게 대장머리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그 머리를 똑같이 하고 그리고 이설주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간머리라던가 이제 긴 머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그렇게 똑같이 따라합니다. 아, 오히려 따라하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군요. 네. 야, 그거 신기하네요. 야, 그 혹시 뭐 북한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명품이라고 하는 네. 고가품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그런 것도 좀 존재합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솔직히 옛날에는 그렇게 막 명품들이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네. 요즘 그 이설주 여사가 딱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설주가 이제 들고 다니는 뭐 시계랑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비춰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솔직히 북한의 그 상류층에서 사는 사람들도 그런 조금 좀 고가에 되는 그런 물건들을 구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그걸 이제 뭐 북한 내에서 많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팔게끔 이렇게 뭐 약간 열어주는 분위기가 있군요. 네, 뭐 락원 뭐 백화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우리 양강도 같은 데는 양순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네. 그런 데서 이제 공식화로 팔 수 있게끔 했대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북한 패션에 대한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알려드릴 게 있죠? 네네. 저희 프로그램은 팟빵에서도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뼘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끝곡 마돈나의 보그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뼘차이.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요.